네, 미투 운동이 문화예술계를 넘어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성추문 폭로에 충격이 상당한데요. 네, 온라인 폭로로 번지던 미투 운동이 경찰 조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정말 매일같이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투 운동, 계속해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시사만화의 거장 박재동 화백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는데 박재동 화백이 현직 웹툰 작가 중에 이태경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지난 2011년 결혼을 앞두고 주례를 부탁하러 갔더니 박재동 화백이 자신의 이제 허벅지를 쓰다듬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으면서 추행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성행위를 해봤냐? 내가 주례를 해주면 넌 나에게 어떻게 해주겠느냐? 처음 봤을 때부터 네가 좀 성적으로 그렇게 좀 느낌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그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실제 박재동 화백이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자는 꽃이나 과일과 비슷한 면이 있다. 상큼하고 먹음직스럽고 그 안에는 씨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사실 이 건뿐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을 가리키던 도중에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특히 이제 이 박재동 화백은 직장 내 성희롱 혹은 성피해자, 그러니까 성폭력 관련된 피해자 여성들에 대한 만화를 시사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또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좀 놀라울 만한 일이겠죠. 배우 조재현 씨는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또 그에 앞서서 인터뷰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피해자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물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밝히지 못하고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현 씨의 얘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자기가 처음에 자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가장 나이 어린 막내 스텝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본인이 성추행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나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왔을까라고 생각해서 기자에게 물어봤다. 확인해봤다라는 얘기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는 잘못된 걸 밝혀졌으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계속된 제보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이제 그 기자들에게 확인을 해서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특히 조지현 씨에 대해서 처음에 언급을 했던 최율 씨라고 하는 이제 배우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처음에 조지현을 언급하고 글을 게시를 했다가 나중에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삭제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들은 지금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이 글을 계속 올려놓으니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나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더라. 그리고 조지현 씨가 나를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하더라. 내가 어떻게 무서워서 이걸 그대로 놔두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지현 씨뿐만이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로 알려져 있는 좀 유명한 여러 분들이 사실은 피해자라고 주장되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알아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글을 올렸다가 내리는 사태가 사실은 몇 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배우 오달수 씨도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였거든요. 성추행을 부인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성폭행을 주장하는 이제 피해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오달수 측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진실 공방이 계속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달수 씨는 이제 곽도원 씨하고 또 좀 다른 행동 패턴을 보였는데요. 처음에 본인에 대한 제보가 나온 이후로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어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부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가 댓글이 2개 정도 달리고 그다음에 사라진 적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나에 대한 건 사실이 아니고 내가 예전에 그런 행위를 했었는지 살펴보았지만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을 폭로했던 이제 A라고 하는 분이 한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오달수 씨는 사기 선배였었고 상당히 높은 선배였는데 나를 여관으로 데려갔다.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본인이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폭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본인은 이제 정말 그때로부터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 결론적으로는 연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나한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해놓고도 안 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부인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다수 씨 측 입장은 그러니까 2월 15일하고 2월 19일에 이틀 동안에 본인에 대한 게시글이 올라왔다가 예. 금방 삭제가 되었었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분 얘기가 내가 그 글을 올린 다음에 2차 피해로 본인에 대한 그 욕을 하는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내가 도저히 무서워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 글을 삭제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오다수 측에서는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무고죄의 가능도 열어놓고 뭐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그 인간문화재 하용보 씨는 성추문이 불거졌을 때 뭐 모두 내 잘못이다라고 사과를 했다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뭐 인간문화재 자격까지 반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었고요.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말을 사실 했었습니다만은 갑작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폭행을 한 적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2001년도에 그 밀양 그 연극촌에 그 연극 촌장 하용부로부터 천막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되어진 여자분하고 2004년도에 성폭행 당했다라고 하는 분 이외에 한 명이 또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용부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현재는 하용부 씨 관련 얘기를 하는 사람이 3명 정도로 늘어난 상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용부 씨 입장에서는 나는 예전에 그랬지만 사실은 그렇게 사과는 했지만 그거는 전반적인 나의 행동에 대한 사과를 한 것이고 내가 특정인에 대한 성폭행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피해자들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가해자들의 그 대응 방안이 처음에는 시인하는 것처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렇지만 사실 그건 아니었어. 내가 그 당시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인한 거였어라는 식으로 좀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지금 이제 한 분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회적 파장이 대단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중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경남 김해극단 번자기의 대표가 또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자, 가해자로 거론된 인물이 체포된 건 처음인데 이 번자기 대표 외에 다른 수사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 이제 19명 예. 정도의 그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중에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건들도 사실은 있다라고 예. 경찰이 얘기를 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사하겠다라는 얘기이고요. 그 한두 명 정도는 조금 더 이제 그 조만간 더 좀 체포나 이렇게 수사가 좀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번자기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본인이 그 연출을 맡고 연극을 지도했던 여학생들이 한 16살 정도, 18살 정도 되는 미성년자들이었거든요. 그 미성년자들을 항상 그 집에 데려다 준다라고 차를 태워서 가면서 연출가 옆에는 배우가 앉아야 된다라고 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바로 옆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을 먼저 데려다 주고 그 마지막 남은 여학생에게 성추행을 했고 이 여학생들은 아 이게 바로 배우가 되는 길인가 보다라고 잘못 생각해서 그러한 상황을 이제 묵인하고 용인하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이런 식의 그런 잘못된 성적 행동은 정말로 그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이고 특히 경찰에서는 이 번자기 대표에 대해서는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지금 그 형사적인 처벌을 할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안태근 전 검사장이 14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조사단에서는 뭐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다라고 밝혀졌는데 이게 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2015년 8월경에 그 서지현 검사를 그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내는 과정 중에 어떠한 종류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법무부와 검찰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인사 자료를 확보한 게 지금 검찰에 있어요. 그 자료하고 당시에 그 인사를 맡았던 검사로부터의 그 진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쳐서 모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좀 얘기가 되어 있고 안태근 검사장은 이제 조사받으면서 당연히 그와 같은 사실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조희진 단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 쪽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지금 2010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2014년 6월 19일 이전에 그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그 친고죄가 적용이 된다는 것 때문에 그 강제 추행죄가 적용되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것들을 호소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뭐 강제 추행 치상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서지현 검사 측에서는 본인이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낙태도 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었는데 예. 그것과 관련된 인과관계 자체를 아직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피해자와 혹은 그 가해자의 관계를 좀 고려해서 좀 더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아마 처리를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성추행 조사단이 해외 거주 중인 전직 검사를 조만간 성추행 혐의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검찰 내 성추문 사건 파문 좀 확대는 양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 이후에 사실 현직 부장검사가 그 긴급 체포가 되고 영장이 발부된 지금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이제 김모 검사라고 29기 검사였는데 그분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현재는 검찰에 몸담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그 또 다른 종류의 A 검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 본인이 재직 시절에 여자 검사 후배들에 대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시에 이 여자 검사 후배, 그러니까 피해자인 여자 검사가 이걸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게 드러나게 된 것이고요. 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여자 검사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그 여자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예. 지금 현재 이제 조희진 검사단장 측에서는 미국에 있는 그 전직 검사를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는 영장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 지지를 표했습니다. 또 사법당국이 엄정한 수사도 주문을 했는데요. 이번 계기로 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미투 운동에 적극 지지한다고 이제 어제 얘기도 하셨었고요. 사실은 그 판사들, 예를 들면 고향지원에 있는 노동조합에서 그 판사를 제외한 그 나머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그 전체 160명 중에 95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 여성 응답자가 50명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 중에서 14명, 즉 28% 정도가 나는 성추행을 직접 당했다. 혹은 내가 성추행하는 것을 진짜 목격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이 예를 들면은 뭐 그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접촉하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하거나 또 음담 패설하는 등등의 이제 행위를 알려졌는데 이게 바로 현재 검찰뿐 아니라 뭐 법조계, 문학계 이런 모든 것에 다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는 거잖아요. 또 고은 시인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시인들은 술과 여자 이런 문제들을 있어야지만 낭만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오히려 예술성을 승화시켜준다라는 식으로 잘못 생각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모두 퍼져 있는 그 잘못된 성관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미투 운동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이제 발본색원의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서 이제 사회가 좀 투명해지고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에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정부와 여당은 성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이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폐지하는 안을 좀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형법 307조 1항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해서 그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은 이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미투 운동처럼 내가 A라고 한 사람으로부터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떤 식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한번 나오게 되면 그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 대상자로 지목이 된 가해자의 명예가 사실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식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명예훼손적 글을 올린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바로 이 307조 1항이 아니냐. 예. 그러면 그 조항을 없애주어야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본인이 피해 입은 걸 말할 수 있지 않냐. 이게 바로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없애야 된다는 사람들의 논거인데 실제 그거는 이 조항을 꼭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310조 형법 310조에 보면은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종류의 그런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적시가 있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그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공공의 이익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게시판에 어떤 글을 올리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의 명예는 훼손될 수 있지만 그 글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종을 울리게 하는 그런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사실은 반드시 이것 때문에 처벌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가해자들이 이걸 잘 모르는 피해, 뭐 미투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너 그런 식으로 글 올리면 내가 너 고소할 거라는 식으로 협박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 조항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찬반이 갈리고 있고 단순하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좀 그 대국민적인 토론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더 알겠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